안녕하세요.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죄책감을 자주 느껴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수들을 저지르고 상대에게 때로는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죠. 그럴 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아, 몰라. 나중에 생각할래. 라며 회피를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적절한 언어를 찾아 상대에게 전달을 하시나요?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하기 싫어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죄책감을 밀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걸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죠.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매우 방대합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도 죄책감을 갖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해를 가했을 때도 인간이라면 느끼게 되는 감정이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잘못을 합리화할 수는 없지만요. 죄책감은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고치게 하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죄책감은 흔히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과 분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이 우리가 저지른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있어 우리의 행동에 집중된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자아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처리를 했지?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쩌지? 라며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는 감정이 죄책감이라면 그런 일을 저지르다니 난 정말 못났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니 난 왜 이 모양일까? 라며 자아에 집중되어 있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저지른 일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게 합니다. 반면 수치심은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과의 싸움입니다. 죄책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생각과 감정이 더 깊어져서 자신을 탓하며 수치심에 빠져들게 되겠죠. 평소 느끼는 죄책감을 처리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죄책감이 수치심과 뒤엉켜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심각하게는 사람들을 우울증이나 불안증 또는 불면증에까지 빠지게 합니다. 그럼 죄책감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을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에 또는 누구에게 죄책감을 느끼는지 잘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죄책감을 처리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무의식 중 내가 잘못한 걸 인지해 마음이 불편한데 의식적으로는 꼭 집어낼 수가 없어서 죄책감의 대상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기어 트립이라는 대화 기법을 쓰고 있을 때 이것이 기어 트립인지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죄책감에 빠져 허덕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대의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을 컨트롤하려는 의도로 상대를 교묘하게 조정하는 방법이기에 가스라이팅처럼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 대화 기법입니다. 기어트립을 쓰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어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 탓으로 돌려서 상대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네가 지난번에 날 데려다 주지 않아서 내가 정말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바빠? 여기 숨어있는 상대의 의도는 너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날 고생하게 만드는 무관심한 사람이야. 이걸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 좀 데려다 줘 겠죠?
예전에는 자주 연락을 주더니 이제는 내 걱정도 안 되나 봐? 여기서 전하고 싶은 상대의 숨어있는 의도는 전화도 자주 안 하는 넌 나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직접적인 표현은 연락을 자주 줄 때 나를 걱정해주는 것 같아 좋던데 자주 연락 좀 줘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기법을 쓰는 사람과는 감정적 바운더리를 정해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상대의 길추입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이 자신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 벌어진 거라고 당연시 여기는 경우도 많기에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제3자의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계속 길출입을 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죄책감을 제한 평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자신의 죄책감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것이 자신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별이 된다면 잘못을 한 대상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괴로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사과의 목적이 나의 죄책감 덜어내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스처로 말미암아 상대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과의 대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대상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보세요.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과의 방법도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표현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를 했을 때 받아줄지 아닐지는 상대의 의사에 달린 것이기에 상대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업무적인 일에 있어 잘못을 저지른 상대가 그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퇴근 시간이었고 제가 선약이 있어 오늘은 만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제 약속 장소로 찾아와 잠깐 사과를 하고 가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용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상대의 태도를 보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저의 마음이 불편할까 배려를 해서 빨리 풀어주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인 약속 장소에 한사코 나와 사과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의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리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사과는 오히려 상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상대가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행동의 결과값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의 자아가 나의 행동을 비판적인 시점으로 바라보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책의 선기능은 자기 성찰을 하게 해 객관적인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책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막죠. 자책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을 했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심한 자책은 결코 강한 책임감이나 겸손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완벽한 자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자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자책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앞으로 또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행동에 변화를 주어 재발을 방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상대에게 말로 상처 준 기억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상처를 주는 행동을 없애려는 노력보다는 상대에게 인정의 말을 해주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상대 입장에서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려고 나의 말을 참는 것보다 나의 시야를 돌려서 그 사람의 장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가진 긍정적인 모습에 칭찬을 해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하는 나의 습관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늦는 습관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약속 장소에 10분 전에 도착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랬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를 대할 때도 미안한 감정이 아닌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약속에 늦을 때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속이 타들어가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10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만들면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유를 갖게 되고 그 약속 시간이 즐거워질 겁니다. 약속에 늦어 상대에게 미안해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죠? 처리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확대 또는 왜곡 해석이 됩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타인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서 솔직한 나와 마주해보세요. 상대와의 공유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의 둔감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황을 타당한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의 감정 상태와 상황을 노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비합리적인 자책을 하고 있다면 상대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편인 겁니다. 나도 내 잘못에 대해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런 나의 자세에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목적은 공감이 아닌 공유이며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직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피적 성향을 보이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팁들을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만드셔서 마음 편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